안녕하십니까. 생명 존중. 네, 요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교과목을 우리 이번 학기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게 될 뷰티 화장품학과의 이명섭입니다. 생명 존중. 아마 여러분들이 이 교과목을 선택하게 된 거는 주변의 친구의 권유를 통해서도 한 학생이 있을 테고, 또, 뭐, 다른 강좌, 제가 했었던 다른 강좌를, 강의를 듣고, 요 생명 존중을 갖다가 또 선택을 한 학생도 있을 테고, 또는, 교양 강좌 이렇게 쭉 선택을 하기 위해서 강의 기획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쭉 한번 검토를 하고, 요 강좌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뭐, 다양한 유형의 학생들이 또 여러, 학과에서 생명존중 교양 강좌를 갖다가 이제 선택을 하셨는데, 자, 요 생명존중, 도대체 이 생명존중 강의에서는 어떠한 내용을 갖다가 강의를 하고, 또 한 학기 동안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해볼 테고요. 바로 이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강의는 어떠한 의도에서, 어떠한 취지에서 만들어진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먼저 해볼 텐데요. 우리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요 강좌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은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들었을 테고, 또 다양한 그런 정보를 통해서 알고 있겠지만, 우리나라가 OECD 선진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10수년 동안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높다. 글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 진짜 오명이죠. 예. 명예롭지 못한 그런 이제 그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자살률이 높다고 하는 것은 특히 청소년들 또 젊은 층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다고 해요. 물론 어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이제 환경들, 사회 환경들, 뭐 예를 들자면 청소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어떤 입시 또는 어떤 뭐 이제 학업, 이것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뭐 젊은 층의 경우에는 뭐 이제 최근에는 역시 취업의 문제, 또 취업 경쟁이 굉장히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런 문제. 또 한편으로는 뭐 우리 뭐 삼포족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뭐 결혼하기도 어렵고, 즉 주거의 문제도 어렵고, 또 아이를 낳지 않고, 또 우리 출생률도 전 세계적으로 거의 진짜 바닥 상태인 그런 상황을 갖다 유지하고 있잖아요. 또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또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을 테고, 또 개인적인 그런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불명예스럽지만 자살률 1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오명을 갖다가 이제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2010년 경부터 우리나라가 이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오명을 빨리 벗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생명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이런 그 요소들은 초등학교 교육, 어린 시절의 교육,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도 뭔가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대학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교육이 필요하겠다라고 해서 교육부에서 이런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강좌를 갖다가 개설하도록, 예, 그렇게 이제 방침을 내린 바가 있고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는 중학교 과정 혹은 고등학교 과정에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그런 딱 그런 교과목으로 배우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은, 윤리 시간을 통해서라든가 이렇게 생명 존중과 관련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높고, 또 생명 과 관련된 그러한 이제 정보들을 갖다가 우리가 공유를 하면서 또 인식도 바꿔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업을 받은 적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러한 취지에서 이 생명존중이 이제 되었고요. 우리가 요 한 학기 동안에는 이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명존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어떤 자살률과 직결된다라기보다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인 현상들, 또 우리 인간이 조금 더 편리하고 윤택한 그런 이제 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요소들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생명 존중과 관련해서 조금은 우리가 좀 뭐라 그럴까요? 의외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부분을 같이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첫 번째 사진, 이 사진 여러분들이 보시면 뭐 아주 쉽게 알 수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예, 꿀벌들이 지금 모여서 꿀을 따다가 자기들의 먹이인 꿀을 따다가 이렇게 이제 벌집에다가 저장을 하고 그러는 모습, 그렇게 모여 있는 모습을 나타낸 그런 사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꿀벌들이 날아다니면서 이제 꽃으로부터 다양한 그런 이제 꿀을 갖다가 채집을 해서 보관을 하고는 이것을 겨울을 나면서 그러면서 자기들의 먹이로 삼기도 하고요. 또는 성장하는 데 필요한 또는 번식하는 데 필요한 애벌레를 갖다가 키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소요가 되는 그런 이제 꿀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꿀벌들이 꿀을 따는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꿀을 채취하는 과정에서는 꽃에 있는 어떤 꽃들의 수정이라든가 수분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또 꽃가루 바지의 역할을 갖다 함으로써 식물들이 열매를 맺고, 그렇죠? 또는 어떤 이제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이제 과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곡물들, 작물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 인간에게도 이제 제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이제 꽃가루가 바지 역할을 하는 이러한 벌들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자꾸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조금은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그런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왜? 꿀벌들이 하는 일이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었던 것처럼 꽃가루 바지 역할을 하는데요. 그러한 역할들을 갖다 하지 못할 경우 심각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어느 정도 줄어들게 되냐면요. 이렇게 물론 이제 아주 최근의 자료인 벌써 2022년도인데요. 최근의 자료인 2020년대 통계를 제가 열심히 확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찾을 수가 없어서 기존에 이제 그 자료인데요. 2006년도에 우리나라 토종벌 집단은 이제 자연적으로 벌들이 이렇게 이제 꿀을 따가지고 만든 그런 이제 벌꿀을 채취하기 위한 이제 꿀벌 통이 있잖아요. 그 통이 보통 이제 통을 갖다 이제 하나의 집단이라고 표현을 한다면 한 40만 4천 통 정도가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이제 양봉업자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꿀을 따고 이제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40만 4천 집단이었었던 것이 2013년도에 보니까는 3만 이하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무려 10분의 1 이하로 이렇게 꿀벌들이 개체수가 줄어들고, 개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이 꿀벌을 갖다 키우게 되는, 그쵸? 벌통 이런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왜 심각하냐? 뭐 이론의 여지 없이 어떤 이의를 갖다 제기할 그 여지 없이 바로 꿀벌이 하는 역할은 꽃가루 바지라는 거예요. 꽃가루 바지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과일을 공급하기도 하고 또 식품을 공급하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꿀벌들이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했는데, 여러분들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원인으로는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이제 조금 뒤에 이제 살펴보기로 하고, 요거는 우리가 작물들을 갖다가 통해서 식품으로 응용하고 먹고 이제 그러는데 활용이 되는 다양한 그런 이제 작물들이 어느 정도 꿀벌들의 꽃가루바지에 의존을 하는지 미국의 농무부에서 이제 조사를 하는 그런 결과예요. 아몬드 같은 경우는 거의 100%가 꿀벌들의 수정, 꿀벌들의 꽃가루 바지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저 열매를 갖다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사과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사과뿐이 아니죠. 과일의 대부분이 꿀벌들이 이제 꽃을 갖다 날아다니면서 수정을 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으로 사과의 경우만 하더라도 90% 정도가 꿀벌들에 의한 꽃가루 바지 역할, 즉 수정 역할에 의해서 우리가 열매를 갖다가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양파의 경우에도 90%. 양파는 뿌리 식물인데 그런데 그 양파의 경우에도 꿀벌들의 꽃가루 바지 역할이 90%?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예, 양파도 마찬가지 꽃을 피웁니다. 예, 이 뿌리가 이제 영양분을 축적을 하고 이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은 수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하게 되는 건데요. 양파도 꽃을 펴요.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파 있죠? 파도 마찬가지 꽃을 피우게 됩니다. 부추도 꽃을 피우게 돼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꽃을 피우는 모습을 많이 보질 못해서 그렇지만은 마찬가지 꽃을 피우게 되고 그 꽃을 날아다니면서 이 꿀벌들이 꽃가루바지 역할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식품으로 우리 식탁에 오르는 그런 이제 식품으로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양파의 경우가 그렇고 오이 같은 경우도 거의 80% 이상이 꿀벌들의 꽃가루 바지. 그런데 뭐 우리가 먹게 되는 그런 이제 식품들, 뭐 오이만 있겠어요? 뭐 호박도 있을 테고, 또 감자도 있을 테고,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이 있어요. 물론 아주 적은 꿀벌들에 의한 꽃가루 바지 역할이 이제 적은 경우, 채소라든가 이런 경우 이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는 견과류 중에 일부 이런 것들은 뭐 적게는 10% 그렇지만 많게는 90%까지 바로 꿀벌들에 의한 꽃가루 바지 역할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가 식품으로 이용하는 그러한 이제 작물들을 갖다가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미국 농무부가 밝히고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꽃가루 바지 역할에 우리가 우리 인간이 식품을 갖다 얻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얘네들이 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그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그런다고 하는데요. 급격하게 감소하는 그런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 조금 전에도 제가 잠깐 언급을 했지만 굉장히 다양한 요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에서 조사를 했더니 원인이 요거만은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이러한 요소들이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 그 중에 가장 큰 것이 바이러스예요, 바이러스. 우리 인간도 우리 이제 뭐 지금 이제 처하고 있는 그렇죠? 코로나19라고 하는 바이러스에 의해서 굉장히 그 어려움을 갖다가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인간도 이렇게 바이러스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바이러스라는 것이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 이 꿀벌에게도 이 바이러스들이 신종 바이러스들이 등장을 하면서 그 바이러스들이 벌의 애벌레를 갖다 감염을 시켜서 그래서 돌연사하게 되는 그럼으로써 개체수가 급격하게 감소하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결과도 조사가 돼서 발표가 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농약이에요, 농약. 여러분들 왜 우리 이제 말벌집이 집 근처라든가 이런 데 있으면은 119에 신고하잖아요. 그쵸? 119에 저거 제거 좀 해달라라고 이제 신고를 하면 그 이제 소방대원들이 와서 말벌들을 제거를 하는데 제일 처음에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살충제. 뭐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에프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뿌립니다.
그렇게 뿌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운동력을 갖다가 뚝 떨어뜨리게 하고 그리고 이제 제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살충제의 일종인 에프킬라라든가 또 농약이라고 하는 것이 뭐죠? 우리가 작물을 갖다가 좀 더 손쉽게 해충의 피해가 없이 그렇게 이제 얻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농약인데요. 이런 농약들 또 살충제 이런 것들은 특히 이런 곤충들이요. 벌을 포함한 곤충들 갖다가 이렇게 개체수를 갖다 급격하게 감소시키게 됩니다. 죽이게 되는 거죠. 예. 특히 벌의 경우에는 벌의 신경계에 이상을 갖다 유발시켜서 그래서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벌 같은 경우도 에프킬라를 뿌려서 그래서 운동성도 떨어뜨리고 결국에는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농약들이 영향을 갖다가 미친다는 거죠. 이런 곤충들은 여러분들이 뭐 초등학교, 중학교 뭐 이렇게 다닐 때도 곤충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예요. 그렇죠? 몸통과 머리와 다리, 날개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곤충들은 거의 공통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살충제, 에프킬라 이런 것들에 의해서 대사장애를 일으키고 신경장애를 일으키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농작물을 많이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뿌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게 해충인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 나쁠지 몰라도 그 곤충들의 관점에서는 사실은 자기네들도 살기 위해서 번식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작물들을 갖다가 갉아먹기도 하고 그러는 건데 거의 공통점들이 이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농약들에 의해서 이제 피해를 받게 된다, 죽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에프킬라 같은 경우만 해도 뭐예요? 파리, 또 모기, 또 뭐예요? 바퀴벌레 이러한 곤충들 그런 것들은 잠자리라든가 매미들도 마찬가지 금방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성을 갖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약을 갖다 많이 살포하고 그런 경우에는 곤충들의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우리 꿀벌도 신경계에 이상을 유발하고 그러면서 이제 집단 폐사하게 되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도 발표가 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후 변화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뭐 불과 어제 그저께죠, 그렇죠? 태풍으로 인해서 태풍도 이상 기후에 의해서 그렇죠? 기후 변화에 의해서 이렇게 뭐 뜻하지 않게 굉장히 초대형 태풍으로 성장을 하기도 했다고 하고 또 세계 각국에서는 어느 지역은 가뭄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어느 지역은 홍수로 인해서 피해를 받게 되고 이러한 이런 기후 변화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곤충들도 굉장히 민감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곤충이거든요. 이 기후 변화에 의해서 아니 우리 인간조차도 그래도 내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경우도 보세요. 올해만 해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올해는 여름이 생각보다 그렇게 덥지 않았었죠. 그렇죠? 물론 뭐 며칠 동안은 덥고 또 초여름에도 굉장히 그 무더운 날씨가 일부 지속이 됐었는데 갑자기 가을이 찾아온 듯이 그렇죠? 8월 말부터 선선해지고 아침 저녁 선선해지고 이런 이제 기후 변화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면서 사람도 적응하기 힘든데 하물며 이러한 온도에 민감한 곤충들 특히 올해는 저도 이 매미 소리를 그렇게 많이 듣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곤충들 또 꿀벌의 경우도 이러한 기후 변화는 결국은 그 영향을 받아서 산란을 방해받고 겨울철 같은 경우도 추웠다가 따뜻했다 막 이런 기후가 급변하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올해 올 봄에 여러 방송사에서 꿀벌들이 집단 폐사하고 있다. 꿀벌들이 사라지고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뉴스를 접한 기억이 있을 거예요. 올해도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날씨가 봄이 찾아온 듯 해가지고 벌들이 활동을 하려고 이렇게 하다 활동을 시작을 했는데 갑자기 또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네 벌통으로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리고
폐사하고 집단으로 이렇게 이제 돌연사를 하게 되고 그런 이제 뉴스들 이제 접한 바가 있을 텐데 그런 기후 변화의 문제 또 말벌에 의해서도 이 그 꿀벌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해요. 말벌은 주로 이제 먹이를 삼고 있는 게 물론 뭐 식물의 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말벌이 수액을 갖다 채취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당한 부분을 같은 종족인데요. 물론 말벌이 다르고 꿀벌이 다르긴 하지만 꿀벌을 갖다가 죽여서 꿀벌로부터 그 진액을 갖다 빨아먹고 이래서 이제 살기도 한답니다. 근데 말벌이 보통 크기가 보통 한 5cm 정도, 큰 놈은 3cm에서 5cm 정도 되는데요. 꿀벌의 경우에는 뭐 1cm에서 2cm 채 안 되는 그런 정도 굉장히 작아요. 근데 말벌 한 마리가 꿀벌을 거의 한 200마리 정도를 갖다가 죽인다고 해요. 어디를? 목을 갖다가 이 말벌의 입으로 탁 잘라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몸통에다가 빨대를 받아가지고 박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빨아먹고 그런대요. 그래서 꿀벌통 주변에 이 꿀벌들이 말벌이 주변에 이렇게 있으면은 들어가는 걸 가만히 기다렸다가 탁 죽여가지고 즙을 빨아먹고 그래서 까맣게 그렇게 이제 죽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봉업자들이 이 말벌을 갖다가 잡기 위해서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말벌들이 주변에 이제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노력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벌에 의해서 꿀벌들이 폐사가 되는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요소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요소로는 진드기라고 하는 놈들이 벌의 피를 갖다가 이제 흡입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 벌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단 폐사하고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 이거 이외에도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여기는 이제 제시를 하지 않았지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요즘은 뭐 스마트폰 없으면 그쵸? 핸드폰 없으면 거의 그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멘붕에 빠질 정도로 힘들잖아요. 바로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것은 핸드폰이라고 하는 것은 기지국가의 끊임없는 그런 이제 전파 교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갖다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기지국과 이 핸드폰과의 그런 이제 전파 교환에 의해서 전자파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걸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꿀벌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갖다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꿀벌의 개체 수가 점점 줄어드는 원인들, 이런 원인들에 의해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그 꿀벌의 멸종이고는 결국은 요약을 하자면 급격한 기후변화. 급격한 기후변화라는 것도 누가 야기시킨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야기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쵸? 이산화탄소를 갖다 배출하고 또 지구온난화, 그 온난화를 일으키는 그런 주범인 다양한 그런 이제 기체들을 갖다가 메탄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배출함으로써 결국은 촉발시킨 거 아니에요? 그러한 이제 기후변화에 의해서 식물들도 굉장히 그 작물의 수도 줄어들고 또 생육을 제대로 못하고 뭐 우리가 뭐 해마다 접하는 그 뉴스긴 하지만은 봄이 왔는데도 추워서 냉해를 입어서 제대로 개화를 못한다라든가 또 어떤 경우에는 또 갑작스럽게 뭐 겨울 끝나가는 무렵에 너무 따뜻한 날씨가 계속 되면서 꽃이 피고 또 그러다가 확 추워가지고 또 냉해를 입기도 하고 여러 가지 급격한 기후변화에 의해서 작물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고 그럼으로써 꿀벌의 먹이가 되는 식물군들이 급감하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요소일 수도 있고요. 그 밖에 인간의 경제활동에 의해서 난개벌로 인한 어떤 그 서식지들, 서식 환경들, 꿀벌들이 이렇게 살고 그러는 서식 환경들이 파괴가 되거나 숲이 파괴가 되거나 또 우리가 꿀벌들이 가져다 주는 꿀을 갖다 좀 더 많이 채취하기 위해서 꿀벌을 갖다가 특정 종들, 꿀을 갖다 많이 채취하는 그런 종들만 이제
선별적으로 사육을 한다라든가 이런 데서 오는 꿀벌들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그거로 인한 효과.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물들이 제대로 성장을 못하니까는 영양 부족으로 결국은 꿀벌들이 충분히 꿀을 갖다 섭취하고 채취하고 이용하고 그래야 되는데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나쁜 건강 상태를 갖다 일으키기도 하고 이러한 다양한 사실은 거의 대부분 인간의 경제 활동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산업화 과정에서 야기가 되는 인간의 어떤 욕망에 의해서 야기가 되는 그러한 요소들인 거죠. 그래서 꿀벌의 먹이가 되는 식물군의 급감 또 요것만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이제 새로운 천적들 아까 말씀드렸던 진드기라든가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새로운 천적들의 출현 또 이상기후 치명적인 바이러스 출현 농약 및 상할충제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서 결국은 꿀벌이 멸종 위기를 갖다 겪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이제 사실인 것이죠. 이러한 파급 효과들은 결국은 1차적으로는 아주 그 짧은 기간 내에 이제 일어나는 그런 이제 요소인데요. 꿀벌들이 제대로 꿀을 갖다 채취하지 못하니까 양봉 제품들, 우리들이 먹게 되는 양봉 제품들의 생산이 감소가 되게 돼요. 그쵸? 또 꿀벌들이 제대로 활동을 갖다가 이제 하지 못하게 되면은 화분 매개 작물들에 의한 수확 감소가 이제 나타나게 되고 결국은 그러면은 꽃가루 바지 역할을 갖다가 꿀벌들이 못 해주면 뭐예요? 인공적으로라도 그런 역할을 갖다 사람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노동력이 필요하게 되고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이제 부분들이 있을 테고요. 또 꿀벌들이 꽃가루 바지 역할을 갖다가 제대로 못하니까는 그 작물들이 그렇죠? 수확량이 줄어들겠죠. 그러한 이제 피해들이 굉장히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대략 한 1년에 걸쳐서 나타나는 2차 파급 효과로는 벌을 갖다 채취해서 농사를 짓게 되는 그러한 이제 양봉 농가들 여기에 이제 피해가 있을 테고요. 또 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일정하게 그 하우스 내에서 키우는 작물들의 생육을 갖다가 좀 더 촉진시키고 또 열매를 갖다가 좀 얻기 위해서 거기다가 벌도 풀어놓고 그러거든요. 그러한 하우스 농가들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또 뭐 이 양봉과 관련돼서는 뭐 우스갯소리이긴 하지만 우리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 그 양봉업자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잖아요. 왜? 손흥민 선수가 노란 유니폼을 입은 상대팀하고 같이 경기를 갖다 하고 그럴 때는 굉장히 골도 많이 넣고 아주 잘 활동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그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양봉업자라는 표현도 있고 양봉업자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우스갯소리도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렇게 실질적인 이제 양봉업자들이 꿀벌의 개체수 감소에서 영향을 받는다. 또 농산물 사료, 농산물이 줄어들고 또 그 농산물을 통해서 얻어지게 되는 사료 이런 것들도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은 또 가격이 급등하게 되고 그런 이제 결과도 나오게 되는 거고요. 또 사료 공급 차질이 생기면은 또 축산농가도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분 매개 작물이 줄어들고 또 어떤 꿀벌의 종들이 단순화되게 되면은 식물군들 또 어떤 이제 꿀벌들의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감소하게 되는 그런 2차 파급 효과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요. 3차 파급 효과로는 조금은 장기간에 걸쳐서 식량 조달의 문제, 또 농산물 공급의 불균형, 먹거리가 뭐 1차적으로는 뭐 꿀 같은 것들이 이제 감소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로부터 얻어지는 작물들도 감소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먹거리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충분한 영양을 섭취해야 되는데 충분한 영양 섭취를 하지 못함으로써 건강이 취약하게 되고 또 건강이 취약하게 되면은 의료비도 상승하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도 가져오게 되고요. 또 토종 생물종들 이런 어떤 곤충뿐만 아니라 식물, 작물 이러한 것들도 감소하게 되고 생태계 교란까지 일으키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갖다 가져오게 되겠죠. 또 한편으로는 이 식물군들, 작물군들이 감소하게 되면은 이제 척박해지니까 토양이 척박해지고
또 토양이 수분을 갖다 충분히 머금을 수 없게 되면 사막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큰 차원에서는 식량 안보 위기, 국민 보건의 위기, 또 사회 양극화, 즉 빈곤층과 또 부유층의 사회 양극화, 그리고 환경 안보와 같은 다양한 이러한 그 여파까지 이제 가져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꿀벌들이 개체수가 감소가 되고 멸종을 하게 되면 진짜 인간에게는, 인류에게는 심각한 문제를 갖다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아인슈타인의 경우는 이러한 경고도 하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꿀벌이 사라지면 4년 내에 인류는 멸망한다. 그렇죠. 꿀벌이 가져오는 꽃가루바지의 역할이 우리 아까 살펴본 것처럼 어마어마한데 그 역할들을 꿀벌이 해주지 못하게 되니까는 다 이제 꿀벌이 했던 역할을 뭔가 대체로 한다라든가 해야 될 텐데 꿀벌의 역할을 갖다 우리가 충분히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류도 결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꿀벌의 가치를 가장 함축적으로 표현한 그런 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환경 변화라든가 조금 전에 꿀벌이 사라지는 그런 이제 요소들, 이런 것들은 꿀벌에게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벌도 결국은 곤충의 일종이고 그와 유사한 그런 대사 과정을 갖다 가지고 있는 곤충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양한 그런 이제 요소들이 결국은 곤충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꿀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어떤 그 과학관이라든가 박물관에서밖에 찾아볼 수 없는 곤충들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점점 곤충들이 사멸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영상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으로 개체수가 급격히 감소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들이 한둘이 아니죠. 곤충의 경우는 더 심각합니다. 포유류보다 8배나 빠른 속도로 곤충이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영은 기자입니다. 영국 자연사 박물관의 전시실입니다. 이 곤충들은 최근 몇십 년 동안 단 한 차례도 자연에서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영국 BBC 등 주요 언론들은 최근 과학저널 생물보존지에 실린 한 논문을 상세히 보도했습니다. 벌, 나방, 나비, 개미, 쇠똥구리 같은 생태계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곤충들이 사라지고 있으며 농업 발전과 살충제 사용으로 급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Some of my colleagues have compared it to playing Jenga, and you don't know which piece in advance that's going to be, and once you've removed it, you can't put it back again. 논문에 따르면 현재 지구상에서 40%가 넘는 곤충종이 급격한 개체수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저자인 호주 시드니 대학 팀은 이대로 가면 앞으로 10년 안에 살아있는 곤충 10마리 중 4마리가 사라질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포유류의 멸종 속도보다 8배나 빠른 속도입니다. We will lose a lot of foods, particularly those that require pollination, because most of the pollination is done by insects, at least in the areas where we grow food. 뿐만 아니라 새들이 먹이를 구하지 못하게 되고 파리나 바퀴벌레 같은 오염에 강한 곤충들은 살아남아 전염병 우려도 커질 거라고 경고합니다. 논문은 그래서 살충제 사용을 비롯한 현재의 산업화된 식량 생산 방식을 하루빨리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KBS 뉴스 양영은입니다. 네, 굉장히 심각한 이제 그런 상황임을 우리가 직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꽤 시간이 돼서 1교시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